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집권 2년을 마쳤을 뿐인데 민주당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난 말들을 보면 분명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 국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외교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도 40% 중후반에 나오지만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으면 앞으로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현역 의원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인기와 별도로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이 민주당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상징으로 해서 양정철 전 노무현 정권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양정철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렇다면 양정철급의 사람을 민주연구원장으로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뭘까? 또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공적으로 그를 민주연구원장에 임명한 의도는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민주연구원은 자유한국당으로 치면 여의도 연구원하고 비슷한 존재입니다. 당의 정책을 만들고 공천을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자리입니다. 대개 이런 자리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중진 의원이나 사회에 저명한 학자들이 원장으로 옵니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정철 씨가 한 번도 현역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50대 중반입니다. 이렇다 할 업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소리도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내년 총선에 공천하기 위해서 양정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치려고 양정철을 보냈구나. 그래서 지금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인 김태년 의원을 물리치고 이인영 비주류 의원이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누수, 권력 누수, 레임덕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문제의 자리는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의 한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중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해창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이른다. GDP와 맞먹는 수준이라 심각하다. 나름대로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안 챙긴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부쩍 이런 활동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 대장정을 시작하니까 흉내내서 따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이 현장을 찾아서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밉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이렇게 놀지 않고 현장을 챙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발언에서 나타납니다. 이해찬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자영업자들의 사업 대출을 꼽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은 계속 있어서 특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도 나름대로는 매우 점잖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경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고 사회 구성 요인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었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 2년차를 맞아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자,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겨냥해서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84%, 이건 뭐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끼었지만 어쨌든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잘 나갈 때는 83, 84까지 나왔던 게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지금은 40% 중후반입니다. 물론 이것도 거품이 끼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9%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9%가 문재인의 지지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떠나서 지금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최근 발표된 다양한 경제지표와 무관하지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6년 만에 1, 4분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22개만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1, 4분기는 꼴찌였습니다. 2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인가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 강변하지만 민주당 의원조차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부터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박은 겁니다.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겁이 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문재인 정권 비판을 거의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청와대의 국회 파출소? 무슨 거수기? 이런 비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문재인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잔액 부채, 가계부채는 1,540조 원, 전기 대비 3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 부분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번 돈에서 대출이자와 세금 등을 뺀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고 이자 갚고 등등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0년 만에 줄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비극입니다. 지난해보다 0.5% 줄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지표는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반기를 든 것일까요? 자,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이거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반영됩니다. 최근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가족 동반 자살, 의정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면 자살률이 크게 늡니다. 이거는 검증된 이야기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지역구 가서 시장만 가봐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이게 뭐냐? 뭐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개판치고 있네. 이런 말들이 시중에는 무수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1호 가게로 지정됐던 강서구의 시장상인은 아예 그 스티커를 떼어버렸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이 스티커를 달 때 민주당 1호 가게라고 추미애 등등등등이 나왔지만 이제 시장상인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경제 수치를 장난치고 자화자찬을 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0년 12월 이미 1,000조 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다. 당대표 시절인 2015년 8월 가계부채가 1,130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30조 원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무려 1,540조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이러고도 살아갈 줄 모릅니까?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이제 하나 둘 구멍이 뚫릴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가계부채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인영은 비주류입니다. 이인영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의 현역 재선 3선 의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지 않을까?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 와중에 민주당은 내란이 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에 대한 반란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경제는 문재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인영은 나름대로 양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대협 의장을 지내고 운동권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인영의 입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이 이제 구독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진성호 방송이 마음에 들면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진성호 방송 바로 밑에 빨간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진성호 방송 더욱더 열심히 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